자본주의는 다양한 경로로 개인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들이 기량을 연마하고 그 장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한다라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시문가가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여기 부분도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고유한 특성인 자유와 창조성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돈이, 자본이 결국은 예술을 그리고 예술에 필요한 창의성, 창조성, 자유를 향상시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문장이 제일 중요한 중심 문장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기를 할 때 이 사실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노란색 문장은 주장으로 찾을 거고요. 나머지의 색깔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심 문장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일단은 제시문가를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상 제시문가는요. 자본주의 덕분에 예술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예술 및 여러분 우리 예술가라고 쓸게요. 예술가 좀 더 포괄적으로는 개인이 되겠죠. 예술가와 개인 및 사회의 문화적 예술적 성장을 이루어냈더라. 라는 부분이 제시문가의 중심 문장이 될 겁니다. 결국 자본이 예술가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가치를 하고 있더라. 역할을 한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부분들을 지문 속에서 근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답을 쓸 때 그냥 순서대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문장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두 갈식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주장을 먼저 명확하게 써주고 그렇게 명확하게 써준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뒷받침해가면서 답을 전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전개하는 거는 진짜 제일 최악의 요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보니까 예술가라는 주체가 분명하게 등장을 하죠. 예술가는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고,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요 중심 문장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고 여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았는데 이 문장에서 역시 자본에 따라서 예술가라는 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곧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논술 문제에서 항상 산업화, 기계화 요런 것들과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잡아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경제발전이라는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하고 등장한 직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가 점차 부유해지고 안락해지면서 여러분 이 부유하다라는 말 자체도 결국은 금전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뭐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 경제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점점점 잘 살아가고 있는 추세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부분에서 모든 사회가 점차 부유해지고 안락해지더라 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개인들, 얘네가 여러분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예술가가 되겠죠. 이러한 창조적인 개인은요, 힘겨운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그쵸? 자신만의 상상을 추구하기 쉬워졌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대립 키워드 나눈 것 중에 내적, 외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육체라는 거는 사실 뭘까요? 나의 외적인, 외형적인, 신체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 요거는 오늘 답안과는 상관없습니다. 어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신만의 상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아무래도 내적인 가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립 키워드는요, 진짜 구석구석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립 키워드를 분명하게 외우고 있다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비교점을 찾는 것은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내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예술가들에게 돈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 상상이라는 거는 앞에도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창조적인 개인의 상상이야. 그럼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독창성이라든지 이러한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막 몸으로만 노동을 해야 돼. 막 밭일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생각할 여유가 있어 없어? 전혀 없겠죠. 그치만 여기서는 육체의 노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상상이라는 나의 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이라는 가치도 정말 여기선 다양하게 써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쵸? 충분히 사고해보는 기회가 많아졌더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역시 부유하고 안락해지는 거, 경제 발전은 좋은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창조적인 개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바로 첫 문장에서 말을 했던 예술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지문에 있는 키워드를 당연히 중요한 건 가져다 써야 되지만 그 외에 설명을 하는 부분에는요, 여러분, 나만의 논술형 어휘를 작성을 하면서 글을 다양하게 쓰시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적어드리는 어휘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벌써부터 이제 명확하게 자본주의가 예술가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 우리 다음 문장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는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키웠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시장 경제는 예술가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근거 문장들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어지게 된 거야. 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건요. 적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막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림이 팔려야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내가 생계 유지 정도, 의식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기게 해줌으로써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단계까지 예술가를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이런 것들은 논술 문제에 정말 빠짐없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돈이라는 단어는 답안에 잘 쓰지 않아요. 우리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이 좋아하는 어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쓰지 않고 이러한 부라는 단어 같은 말로 경제력, 이익, 이윤, 물질적, 수단, 재정적, 가치 등등등 다양한 어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는 사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자본주의가 돈을 투자해 주니까 이제 예술가들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자립을 했고 그들만의 경제력, 이익, 이윤, 물질적 수단, 재정적 가치, 사익을 충족할 수가 있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휘들 여러분 제가 매번 써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어휘들이고 우리가 답안에 작성해야 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쓰셨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역설적인 말이지만 결국은 시장 경제, 여러분 시장 경제 똑같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진짜 논술의 특징인데 A라는 말을요 계속 A라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B, C, D, E 다양한 어휘로 바꾸는 거 요게 바로 지문의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거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내가 답안에도 요렇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휘를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는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키웠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예술가들을 자유롭게 했다. 이때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에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예술을 할 시간을 기회를 보장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가는요, 이 자본주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본주의는 여러분 요거 쓰세요.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원을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원하는 만큼 이 예술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는요, 다양한 경로로 개인을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어쨌든 예술가에게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지원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주고 조력을 한 거예요. 이런 단어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도움도 주고 조력을 하고 뒷받침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가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자신들의 기량을 연마하고 자신이 선택한 장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만큼 많이 나오는 논술 어휘가 바로 이 기량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말로 제일 쉬운 게 능력이 있겠죠. 능력, 역량, 자질, 재능, 경쟁력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역량,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질, 인간의 재능,
기량, 그리고 경제력까지 여러분 다양한 어휘로 쓸 수 있으니 우리가 답안을 쓸 때 똑같은 어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쨌든 논술이 주고 있는 이 어휘들을 나만의 어휘로 바꿀 수 있는, 나만의 논술형 어휘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됩니다. 모범 답안을 많이 필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끝나면 또 이 어휘, 저 어휘 모르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휘는 여러분 지금 당연히 모르죠. 그치만 이 모범 답안과 제가 수업 시간에 전달 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내에서 대부분의 이 어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 어휘들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어휘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예술가들은요, 그들의 재능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엄청난 한계가 되는 거죠. 예술가들이 이제 예술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의 재능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쨌든 자본가들의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라는 어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하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 세 개의 단어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체크를 하시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자원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자본가들의 지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재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자로부터의 금전적, 돈이랑 같은 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물질적, 경제적, 재정적인. 여러분 사실 논술 문제는요, 사회적인 현상과 개인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에 대한 것,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죠. 돈에 대한 것과 또 개인에 대한 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로부터의 금전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재정적인 도움과 조력과 뒷받침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필수적, 불가피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학생분들의 학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하느냐가 될 거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휘들입니다. 내가 논술형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지문에 나와 있는 사례도 나만의 논술형 어휘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는요, 여러분, 제가 진짜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써드리는 이런 어휘들은 꼭 여러분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외부의 자원, 타자로부터의 이러한 금전적, 물질적, 이런 재정적, 경제적 도움과 조력과 뒷받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